이번 영상에서는요, 월급 루팡 되려고 입사한 건 아니잖아 첫 번째 편 MZ 세대를 위한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커뮤니티에서 월급 루팡으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연이 올라와 있죠. 그 사연들을 쭉 검토해보면 월급 루팡에 대해 몇 가지 정해진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빈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첫 번째, 우리 회사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월급 루팡이 득시글거립니다. 솔직히 회사 다닌 지 오래돼서 해오던 일을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이 됐는데 내 주변이나 상사들도 다 그러는 눈치인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다니는 회사는 아마 하는 일의 내용과 분량이 정해져 있는 데일 것 같아요. 변동도 거의 없는 곳이겠죠. 이런 유형의 조직하면 대충 어떤 것이겠구나 하는 감이 올 거예요. 여기 다니는 분들도 인력 감축이나 팀 개편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냥 말만 오갈 뿐이고 여전히 정해져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겠죠. 둘째, 업무량이 일정한 사이클로 극과 극으로 오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중 특정 시간대나 일주일 중 특정 요일, 한 달 중 특정 주간 등의 업무가 폭주하는 유형이죠. 이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깝고 식사에 도시락 시켜서 자리에서 먹어가면서 일을 해도 밤늦게 퇴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외 시간에는 업무량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어서 시간 때우기를 안 할 수가 없는 회사 혹은 부서가 있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요, 월급 루팡으로 검색했을 때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은 업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발생하기도 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월급 루팡을 할 틈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업무가 적당히 꾸준히 발생하지만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일하는 사이사이에 눈치껏 월급 루팡이 가능한 조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유형의 회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유형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만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떤 조직의 유형에서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세 번째 유형의 회사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모두 이상적이긴 합니다.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그에 대한 업무 부여와 성과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는 기대 목표치를 달성할 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은 그만큼 훌륭한 보상을 받아가기 때문이죠. 아마 도전적인 성향이나 무언가를 꾸준히 몰입을 잘하는 유형, 그리고 일과 보상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직에 아주 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 높은 연봉과 훌륭한 복지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로만 알려져 있어서 누구나 입사를 희망하지만 막상 그 회사의 업무 시스템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게 취업을 하고 나서도 1년을 못 버티고 퇴사하는 비율이 꽤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업무 시간에는 말 그대로 완전히 몰입해서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매뉴얼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평균적인 인재는 솔직히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업무 강도는 절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깥에 알려진 조건만 보고 입사했다가는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하고 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자신과 나만이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 냉정히 평가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몰입이 어려운 타입이라면 애초에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모험이에요. 몰입은 마음 먹는다고 단시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 만에 근육 가득한 몸짱이 되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하고 같은 이치예요. 월급 루팡과 상대되는 개념으로는 업무 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누구나 꾸준히 습관을 들이면 업무 몰입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해서 물렁살인 사람도 체계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멋진 근육맨이 될 수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 업무 몰입을 잘 이끌어주는 곳이라면 힘들더라도 거기서 꾸준히 훈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처음에 힘들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듯이 업무 몰입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기업에서 이렇게 업무 몰입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첫째, 업무 부여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체계를 갖추기에 기업 자원의 한계도 있고 조직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존 구성원들이 이미 주어진 일에 익숙해져 있거나 일방적으로 업무를 부여하는 통제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직에서는요, 해당 업무의 경험이 많거나 높은 성과를 냈던 직원들에게만 일이 몰리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부는 월급 루팡을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일이 몰려 허덕이고 있다면 딱 이런 유형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어느 조직에서나 핵심 인재로 평가받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파레토의 법칙 8대2 법칙이 아주 잘 들어맞는 사회가 바로 회사라는 조직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일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우리가 만약에 조직에서 핵심 인재를 평가받고 싶다면 주변에 아무리 월급 루팡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스스로 업무 몰입 습관을 길들이고 자기에게 일이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일을 되게 잘하고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업무의 성과를 높이고 그리고 업무의 몰입을 좀 더 연습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업무를 많이 하는 거에서 자기의 실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를 했든 1년을 근무했든 근무한 그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년을 근무해도 1년짜리 직원보다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1년밖에 일을 안 했지만 5년, 10년보다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그리고 허드렛 일부터 차곡차곡 내가 내 실력을 쌓아갔느냐는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왔는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업무 몰입을 할 것이냐, 회사가 나에게 업무 몰입을 줄 수 있는 환경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여기에서 허드렛 일이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든 닥치지 않고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됩니다. 이렇게 업무 몰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일 것. 자기 업무는 상사의 지시로 시작이 돼요, 대부분. 근데 업무의 수준, 업무의 스케줄을 본인 스스로 누구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라고 하더라도 완성 수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의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일을 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스스로 그 업무의 성과, 결과물, 그리고 완성도를 결정을 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과 그리고 그런 수준과 완성 수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율성을 높이는 습관이 되는 거죠. 상사한테 매번 이런 내용의 통제와 관리를 받으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쓸데없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이 스트레스는 당연히 업무 몰입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 과정을 상세히 통제받기 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업무를 처음에 지시를 받아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가지만 결국은 프리랜서든 CEO든 마찬가지로 레벨이 달라졌을 뿐이지 오더 받는 건 결국 똑같습니다. 단지 내 능력 그리고 내 조직의 크기 그리고 내가 목표한 업무의 성과와 질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 통제는 100%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습관이 계속 유지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몸값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기 역량에 대해서 상사하고 자주 소통해라.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게 되면 몰입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역량 그리고 강점에 대해 상사와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사도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업무를 할당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할당받은 업무가 자기의 역량과 맞거나 그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면 당연히 해당 업무에 주인의식이 생겨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매번 자신에게 맞는 업무만을 부여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는 업무를 배워가면서 자기의 그릇도 커지고 역량도 커지고 능력도 커지고 시야도 커지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사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 그리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지만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받아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나의 역량으로 회사 밖을 나가서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자기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 중심
중심의 보고를 반드시 할 것.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할당받고 자율성을 갖고 업무에 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달성한 업무 성과를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적절하게 피드백을 받지 못하면 애초에 상사가 기대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이 아니면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과정이나 기대 결과치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상사의 방향성과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의 방향성을 맞추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무리했을 때도 성과 보고서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같은 성과물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고 방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좋은 평가를 받아야 상사와 소통을 이어가고 자신에게 맞는 업무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와 업무 몰입에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 동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 상호 신뢰관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려면요, 팀 동료들하고 소통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업무 관련해서 선배나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수록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팀에서 발생한 업무는 대부분 다른 팀원의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팀워크를 정비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취 동기를 꾸준히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남이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생활에서는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다고 해도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팀원하고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은 개인적인 성향대로 사시되 회사에서는 팀원과의 소통이 굉장히 그 사람의 업무 역량으로 평가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습관을 들일 것.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거나 무시되었다고 느끼면 업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불만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몰입을 하지 못하고 월급 루팡 행위를 조금씩 늘려가죠. 일하기 싫어지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꿈꾼다면, 그리고 회사뿐만이 아니라 나가서 혼자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 프리랜서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노력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만 가지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의 노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목표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엔 힘들지 몰라도요,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상사하고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소통을 하고, 동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로 성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어느 순간 회사 내부의 그냥 직원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핵심 인재, 그리고 나아가서 프리랜서, 하나의 사업가, 이렇게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